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그 세방 운송하역 회사죠.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매출은 14.8%, 영업이익은 50%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회전율로 경영평가 지표를 봤고요. 1.82전 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 스케치팁 시즘에 대한 취지를 10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판적인 분석을 하는 자세에 대한 근본 목적을 좀 양해해 달라는 거죠. 매출은 5,240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했고요. 매출 원가가 좀 적게 증가했으니까 매출총액 크게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가 적게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은 265억 원으로서 74.9%, 75%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원가회계는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스루프 쪽에서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이거 변동비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것이 10.9%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이 더 높으니까 여러 가지 매출 변동비보다는 말하자면은 수주 단가가 좀 더 인상이 됐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프율도 1.9% 상승을 했고요. 현장 운영비용 포함해서 운영비용이 17.3%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루프시 더 높으니까 생산성도 0.02포인트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225억 원으로서 50%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40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재고자산의 증감이 매출원가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참고적인 거로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을 분석의 하나의 이 변동 요인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성과평가라는 데서 물류기업은 재고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어떤 운송 하역 설비, 이런 것들의 회전율이 얼마나 돌아갈 거냐, 뭐 이런 거가 결국은 평가 지표 아니겠느냐. 물론 이제 이 운송 하역 설비만 딱 얼마다 이렇게 딱 나오면 좋은데, 유형자산으로 한 거는 외부에서 볼 때는 그걸 일일이 뭐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일반 건물 이런 거 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퉁 쳐서 유형자산으로 그냥 흐름을 보는 거니까 이렇게 유형자산의 이 증가액을 표현해 봤습니다. 100억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뭔가 또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해서 재고자산의 변동 요인은 원가에 반영이 되는 업종은 아닌 거로 나와 있고요. 비용 중에서 재료비 변동비 성격으로 운송 및 중장비 임차료 2,760억 원을 변동비 성격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게 9.4% 증가했고요. 나머지 운영비용은 17.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운영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워킹 코스트라고 했는데, 현장 운영비용은 금액상으로 18.8% 증가를 했고, 총 제조비용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 제조비용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총 영업비용은 아니지만은 총 뭐 원가 비용이라고 얘기를 뭐 해도 될 거고요. 적절한 명칭이 없어서 어쨌든 1.2%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재료 머터리얼 코스트라고 했지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운송 및 중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1.2%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이 영업 비용의 비중으로서는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좀 내려갔다, 말하자면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상승은 됐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는 내려갔을 거다. 거기에서 말하자면 회사가 제시한 것은 원재료 가격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기름값을 보통 많이들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걸 운송비 및 중장비 임차료에 상응해가지고, 이렇게 변동비로 인식하는 것이 옳은 분석일 것입니다. 기름값이 26.83% 상승했는데, 재료비 비율이 59.6%니까 말하자면 하용료라든지 운송 하용료가 16% 인상 압박이 있는데, 그럼 얼마의 수주 하역을 했느냐, 그것은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 원재료 가격 추이로서 저유황 경유가 있고 휘발유가 있는데, 두 개 더해 가지고 단순 평균은 26.8%가 상승이 됐습니다.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382억 원대로서 7.7% 금액상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3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직원 수를 뽑는 데는 것은 또 영업이 더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고마운 얘기고, 또한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후 세대를 위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당 평균 임금 인상률이 3% 인상이 됐고, 연간 평균 임금은 6,5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돈을 좀 잘 벌어서 연봉이 한 7천 이상 되는 기업이 되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또 외주 용역을 좀 주는 게 있는데, 이게 25.1%나 크게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거 외주비라는 게 사실 인건비 성격의 짓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유형자산 회전율을 경영평가지표로 봤습니다. 1.8회 21.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스루픈율이 1.9%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위로 올라가면은 좋은 경영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겠죠. 원가회계 손익 개념으로 해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6,550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331억 원이 되겠고, 만약에 이게 어떤 단품 하역 계약이라고 한다면은 단가가 65만 5천 원짜리로 하면은 한 33,110원이 남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 재고 자산하고 무관한다니까, 결국은 이 연말까지 한 100만 원 단위로 환원을 다시 하면은 6,550만 원 정도 매출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루풋 회계로도 거의 똑같게 나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 영업이익이 좀 적게 나옵니다. 28,000원대로서요. 그래서 유형자산 회전율을 좀 더 돌려보자. 말하자면은 어떤 리드 타임이라든지 작업 시간을 갖다 단축시켜서 추가적인 하역을 더 좀 받아가지고 한다고 노력을 하면은 4.3% 정도 작업 여유 시간을 만드는 것은 좀 노력하면 더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은 매출이 7,100만 원까지, 7,100억 원 정도까지 말하자면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한 540억 원 남길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못하고 거꾸로 유형자산 회전율이 거꾸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건 계약 당시 금액으로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주가를 보면은 2021년 말 11,950원이었는데 이게 27,850원으로서 우상향으로 쭉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장부가격 대비 46%짜리가 102%. 사실 이 정도면은 사실 이제 정상을 찾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동안에 너무 저가로 평가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요즘 몇 군데가 다들 코스피가 다운되고 있는 입장에서 몇 군데가 이렇게 또 오르는 데가 있는데,
뭐 특별한 이슈로보다는 정상가 개혁을 그냥 찾아가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ENS 글로벌이라는 데가 18.53%를 가지고 있고 이상홍 씨가 17.99% 가지고 있는데 이 ENS 글로벌의 또 최대 주주는 또 이상홍 씨로 되어 있습니다. 몇 프로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큰 지분율은 아니고 그렇게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9.78%, 78% 지분을 들어와 있습니다. 세방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